여러분은 살면서 대화가 어색해지는 그 찰나의 순간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방금 전까지 흐르던 대화가 어느 순간 멈추고 공기 중에 정적이 감돌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음을 닫고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 어색함을 메우기 위해 급히 주제를 바꾸거나 농담을 던지며 애를 쓰고, 또 어떤 이는 그냥 그 침묵에 자신이 부적절한 존재가 된 것 같은 위축감을 느낍니다. 문제는 이 침묵이 단순한 말의 부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상 대화가 끊긴다는 것은 관계의 흐름이 멈춘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심리학자들은 말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눈빛 표정 그리고 태도입니다. 말을 시작하기 전 이미 우리는 서로를 향해 수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지요. 그렇다면 대화가 어색해지는 상황은 단지 말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거리가 말을 멀게 만드는 걸까요? 연애 프로그램 속 출연자들이 서로에게 이상한 말을 던지고 어색하게 멈추는 그 순간들. 사실은 우리 안에서도 매일 반복되는 장면이 아닐까요? 대화가 흐르지 않는 이유는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구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 구조 안에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의도보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색한 대화는 서로를 알아가려는 움직임이 멈췄다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말이 어색해서가 아니라 그 어색함이 감정의 단절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하고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말이 정답일 수도 있고 더 논리적일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말일수록 상대의 표정은 굳어지고 대화는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어긋남을 종종 오해합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했는데 왜 상대가 불쾌해하지? 하지만 대화는 논쟁이 아니고 정답을 맞히는 시험지도 아닙니다. 대화를 이기려는 마음은 결국 상대를 꺾고자 하는 욕망을 품고 있으며, 이는 감정을 억제하게 만들고 감정을 억제하는 순간 상대는 마음을 닫게 됩니다. 상대보다 말을 많이 하고 정확한 정보를 말하며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착각은 본질적으로 대화의 흐름을 막는 요소입니다. 대화의 주도권은 말의 양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을 얼마나 잘 살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의 생각을 명확히 말하면서도 상대의 감정을 살피는 능력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가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이기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수록 더 많은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순간부터는 상대는 더 이상 듣는 사람이 아니라 방어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기려는 대화는 곧 대화의 끝을 의미합니다. 말은 전쟁터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은 때로는 가장 큰 벽이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맞고 싶은 사람이 되려 할 때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습니다. 이기려는 대화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은 듣는 사람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나를 설득하지도 못합니다. 감정이 빠진 옳은 말은 공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논리보다는 감정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렇기에 대화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권력 게임처럼 주도권을 잡으려는 대화는 결국 관계의 벽을 두껍게 만들 뿐입니다.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결국 감정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며 그 흐름은 승패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대화는 이기거나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에 비로소 시작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사소한 리액션 하나가 사람의 기분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종종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지나치게 크거나 혹은 너무 무심할 때 우리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거나 불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말이 돼? 라는 반응은 겉으로는 놀람이지만 실은 상대를 의심하고 있다는 무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상대는 방어적인 태도로 돌아서며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또한 그거 몰랐어? 그 같은 반응은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말을 하던 사람은 스스로를 드러낸 용기를 냈는데 반응하는 사람은 그 틈을 꿰뚫고 들어와 무지함을 지적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리액션은 듣는 사람의 내면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상대가 나보다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견디기 힘들어하며 아는 척을 하거나 즉각적인 반응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상대에게는 경계심을 유발하며 다시는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게 만듭니다. 리액션이란 단순히 반응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는 자세이자 마음의 여유를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관계가 깊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한 말 중 일부 단어에만 반응하여 그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말하게 되는데 이 또한 맥락을 잃은 반응이 되기 쉽습니다. 상대가 어떤 이야기 중에 타로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그것만을 물고 늘어져 타로에 대한 나의 경험으로 대화를 전환해버리면 상대는 자신의 말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결국 대화는 흐름이 아니라 충돌이 되고 맙니다. 좋은 리액션이란 상대가 꺼낸 이야기를 중심에 두고 그 감정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 감정, 의도에 공감하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이어가는 힘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동시에 우리의 반응이 그 사람을 위로하거나 상처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마디의 리액션이 인간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한마디의 따뜻한 반응은 관계를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단어만 받아들이고 그 말의 맥락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는 어떤 정서 속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는지, 어떤 이유로 그 말을 꺼냈는지에 대한 감정의 줄기는 사라지고 오직 정보와 키워드만이 남게 됩니다. 이런 방식의 대화는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오해를 깊게 만듭니다. 말은 흐름을 타야 합니다. 하나의 문장이 어떤 감정과 경험에서 흘러나왔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그 안에 특정 단어에만 반응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힘들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잠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숙면에 좋은 차를 추천하거나 수면의학 정보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외로움일 수도 있고 걱정거리일 수도 있으며 단지 들어주길 바라는 감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맥락 없는 대화는 정서적 분리를 만들어냅니다. 정보를 주고받는 데는 성공할지 몰라도 감정을 나누는 데는 실패하게 됩니다. 대화는 지식의 나눔이 아니라 감정의 연결입니다. 말은 표면적 의미보다 훨씬 더 많은 감정적 암호를 담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해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화에서 내가 아는 것이 등장하면 반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 쉬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상대의 이야기 흐름을 빼앗게 됩니다. 말을 이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정보는 많을수록 좋지만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정보를 덧붙이느냐가 아니라 어떤 감정을 이어가느냐입니다. 감정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정보만을 주고받는 대화는 결국 서로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공감 결핍이라 부르며 그 뿌리에는 상대에 대한 관심 부족과 자기 중심적 사고가 놓여 있습니다. 상대는 들어주길 바랬지만 우리는 답을 주는 사람이 되려 했고, 상대는 공감을 원했지만 우리는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이 차이는 미세하지만 관계의 온도를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정서적으로 연결된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가까이 하게 하지만 맥락 없는 대화는 대체로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말을 통해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해 사람을 느끼는 것이 대화의 본질임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에 대해 조금만 듣고 곧장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대화 중에 너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잖아. 혹은 그거 보니까 딱 그 성격 나오네 같은 말이 무심코 튀어나오곤 합니다. 이러한 단정적인 언어는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것은 상대가 변화하거나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여지를 단숨에 가로막고 고정된 틀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언어는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더 자주 등장합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상대의 말에 가볍게 판단을 더하고 그 판단을 마치 진실처럼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인간은 단 하나의 성격이나 유형으로 설명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순간적인 감정, 상황, 경험에 따라 우리는 다른 표정을 하고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특정 이미지로 고정시키는 말은 상대의 자유를 앗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융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림자 투사는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이나 특성을 타인에게 투사하고 그 투사된 이미지를 통해 판단하고 해석하게 되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말이나 행동 속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 양단정 짓고 자신과의 거리를 설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해석일 뿐입니다. 이 단정은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일종의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어의 실천은 그런 의미에서 강력한 반성과 자각의 메시지를 줍니다. 정어란 올바른 말을 뜻하는데 여기에는 말의 진실성뿐 아니라 그것이 상대에게 끼칠 영향을 헤아리는 윤리적 태도가 포함됩니다. 정어를 실천한다는 것은
단정 짓지 않는 말을 하고 누군가를 규정하려는 습관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는 빠른 판단을 미덕처럼 여기고 명확한 정답을 선호하지만 인간관계에서만큼은 모호함을 견디는 능력이 더 큰 지혜가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단정 지으려는 충동을 억제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관계는 한층 부드럽고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견디는 말, 열린 결말을 허용하는 말, 판단을 유보하는 말들이야말로 깊이 있는 관계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침묵도 때로는 가장 좋은 대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참는 데에서 진정한 지혜가 나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센스 있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이상하게도 어떤 말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고 어떤 말은 스쳐 지나가듯 잊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단어의 아름다움이나 문장의 유려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이 나온 상황, 그 말에 담긴 진심 그리고 그 말을 듣던 내 감정이 함께 엮여 기억 속에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못하는 말들은 대개 그 말이 우리의 마음에 닿았을 때 생긴 진동 때문입니다. 반면 많은 말들은 아무리 많은 설명과 정보가 담겨 있어도 마음의 흔적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그것은 진심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심이란 결국 구조입니다. 말의 구조가 아니라 감정의 구조, 즉 상대가 어떤 맥락 속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맞춰 반응하는 것입니다. 진심은 단지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태도, 속도, 시선, 말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때로는 모르는 척이 진심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경험이나 정보를 나눌 때 그것을 지적하거나 정정하지 않고 모르는 척하면서 들어주는 태도는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는 지혜입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모르는 척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존중의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에 말은 정확함보다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청중을 감동시키지만 말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는 말의 정보에 집중하기보다 말의 느낌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심 있는 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단순하고 짧으며 조용하게 마음을 흔듭니다. 힘들었겠다. 그랬구나. 고마워. 이 짧은 말들이 깊은 관계를 만든다는 것은 말의 길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의 농도 때문입니다. 진심이 담긴 말은 상대의 마음을 환기시키고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며 나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기억되는 말이란 내가 들었던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내가 느꼈던 감정입니다. 말의 기억은 감정의 기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상대에게 말을 전할 때마다 어떤 감정을 남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관계를 오래 이어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말은 흘러가지만 감정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정의하게 됩니다. 진심의 구조는 말의 틈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그 틈을 읽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와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잊히고
일부는 기억에 남고 아주 드물게는 마음에 남습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말과 말 사이의 여백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좋은 말이란 상대를 기쁘게 하거나 즐겁게만 만드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이롭게 하는 말입니다. 이롭다는 것은 그 말을 들은 뒤에 상대가 더 나은 감정을 느끼게 되고 관계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들어주는 말이 혹은 단 한마디의 따뜻한 격려가 수많은 조언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보다 의도를 중시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말의 방식에서 그 의도를 먼저 감지합니다. 배려는 그 방식의 핵심입니다. 상대를 위한 말이란 그 사람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먼저 듣고 그가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을 굳이 들추지 않는 절제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말은 관계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치료약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를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그 말 속에 얼마나 배려가 있었고 얼마나 성급한 판단이 있었으며 얼마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를요. 좋은 관계는 긴 설명이 아니라 짧은 존중에서 자랍니다. 결국 우리가 남기는 말들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냅니다. 당신의 말은 상대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까? 말의 흔적은 곧 관계의 흔적이 됩니다.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만큼 한마디의 말로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말은 더 섬세해야 하고 관계가 소중할수록 말은 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말을 줄이되 마음을 깊이는 사람이 관계를 오래 지켜냅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존중이며 그것은 곧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